신을 모시는 10만 개의 신사가 존재하는 나라, 그 신을 지키는 수십만 명의 무녀와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음양사가 존재하는 나라, 길가의 돌멩이도 나무도 모두가 신이 될 수도 요괴가 될 수도 있는 신토교의 나라, 100마리의 요괴가 길거리를 거닌다는 백귀야행의 전설이 있는 만귀만신의 나라, 당신이 몰랐던 지브리 영화의 숨겨진 저승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을 무속신앙에 대한 관점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죠. 사실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무속신앙은 허무맹랑합니다. 극도의 확증 편향과 의미 모를 신앙심이 합쳐진 바보들의 합작품일 수 있죠. 하지만 무려 60세기 6000년간 문명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신앙인과 동시에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겠죠. 무속신앙이 진짜거나 아니면 6000년 동안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완성의 가까운 소설이거나 말입니다. 무속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안에도 체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때 일본에선 미야자키 하야오는 사후세계를 경험해본 사람이다 라는 말이 떠돈 적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그의 영화는 저승에 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브리 영화에는 괴담도 많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그가 디렉터로 있었던 영화의 말이죠. 가장 유명한 건 도토로 괴담과 센과 치히로 괴담일 겁니다. 굳이 특징을 뽑는다면 완전한 판타지 세계를 표방했던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 두 작품은 현실과 요괴를 같이 다뤘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작품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개봉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지브리 신작도 현실과 요괴를 같이 다뤘기에 이 공통점은 똑같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대놓고 인간계와 명계를 나눠 표현한 센과 치히로는 가장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무속의 세계에서 이승의 존재가 저승의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최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촉매, 날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명분이라는 것이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서양을 통틀어 똑같이 존재합니다. 촉매는 말 그대로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며, 날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등과 같이 무속의 세계에서 저승과 이승이 가까워진다고 일컬어지는 날들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분은 저승과 이승이 이어질 만한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연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가 결국 어미를 해치고 어머니로 위장을 해 오누이마저 해치려고 하는 잔인한 동화. 지금부터 이 동화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을 잡아먹을 식인 호랑이가 굳이 어머니에게 떡을 요구하는 것과 창호지로 된 약하디 약한 문을 부수지 않고 굳이 어머니로 위장을 해 오누이를 꼬드기려고 했다는 점이 말입니다. 바로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창귀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죠. 아니은님의 곡으로도 유명한 창귀는 호랑이에게 죽어 원한을 품은 귀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홀려 호랑이에게 갖다 바치는 요괴입니다. 그럼 무속의 관점에서 동화를 다시 들여다보죠. 창귀가 어머니에게 떡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 때문입니다. 떡을 더 이상 주지 못한 어머니는 창귀와의 계약을 어긴 셈이 되어버리죠.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해가 나 귀신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집안을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의 명분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또한 꿈에서 조상님 등이 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할 때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저승의 존재들이 내거는 명분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만 그 존재가 하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허락한다면 그것 자체가 명분이 되어버리죠. 굳이 호랑이가 어머니로 분장을 해 오누이를 꿰려고 하는 이유도 오누이를 저승으로 끌고 갈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해석이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광복 이전에 존재했던 실제 창귀를 모티브로 전래되어 내려온 햇님 달님의 동화 내용 일부를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죠. 이렇듯 전래동화에도 그 특성이 나타날 만큼 무속신앙은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모두 숙지하셨다면 지브리에 숨겨져 있는 저승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지브리의 영화를 보면 항상 어딘가로 인도해주는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토토로에서는 메이에게만 보이던 작은 요괴들이, 센과 치히로에서는 길을 가다 마주친 원숭이를 닮은 석상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파란색 외가리가 다른 세계를 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했죠. 굳이 따지자면 촉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브리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세계로 가는 길목이 그렇죠. 그저 촉매를 따라가서 다른 세계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딘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토토로에서는 나무 및 동굴을 통과하죠. 여기서 자세히 보면 나무에 메어져 있는 흰색 띠가 보일 겁니다. 토토로가 있던 곳은 사실 수백 년간 마을을 지키던 신목의 밑둥이며 이것으로 토토로가 무슨 존재인지 어렴풋이 유추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동굴과 비슷한 터널을 지나 다른 세계로 갑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길고 컴컴한 동굴을 지났다고 증언을 하죠. 센과 치히로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터널을 지나 말라버린 강이 나오죠. 해가 지고 요괴들의 시간이 오고 나서 이 강은 다시 물로 채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삼도천, 서양에서는 스틱스 강이라고 불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강이죠. 신기하게도 동양과 서양 모두 강으로 양쪽 세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강을 지나 치히로의 부모님들이 어느 빈 가게에 차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승의 명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저승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저승에 묶여도 된다는 불합리한 명분을 수락해버린 것이 됩니다. 실제로 유바바에게 이름을 뺏기지 않고 바로 돼지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유바바가 치히로에게 부모님을 되돌려줄 때 조건을 내건 이유도 그저 심술이 아닌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무속에서 저승과 관련된 능력이나 연은 유전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연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무당인 경우 자식이 이어서 무당이 되는 일화는 굉장히 보편적이죠. 물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곳곳에도 그 특성들이 보이죠. 토토로에서는 이 특성이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메이의 언니인 사츠키가 처음으로 토토로를 만날 때 작은 신사를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이 특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보입니다. 센과 치히로의 작품에서는 대놓고 설명이 되는데 あなたの本当の名は琥珀川。 하쿠의 이름을 치히로가 찾아주는 것으로 이미 어렸을 때 하쿠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무속과 관련된 재밌는 사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유바바는 온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능한 음향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름을 뺏는 것은 음향사가 저주를 내릴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며 하쿠를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날아다니는 종이 역시 음향사가 부리는 식신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음향도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일본 헤이안 시대의 기록에도 굉장히 출중한 음향사만이 다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토로 막바지에 나온 고양이 버스에 글자 하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속의 세계에서 행동을 거꾸로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며 그런 행위는 귀신을 부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박수를 손등으로 친다거나 뒤로 걷는 것 또는 필요에 따라 부적을 거꾸로 붙이기도 하죠. 왼손잡이가 불길함의 상징이 된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되었다는 설도 있죠. 메이와 사츠키가 고양이 버스에 탄 순간 그들은 이승이 아니라 이승의 반대편을 통해 어머니에게 간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옥수수만 그 자리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0세기 6000년의 역사를 가진 무속의 관점으로 본 지브리 이야기, 만약 지브리의 마지막 작품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지 못한 분들은 무속의 관점으로 요괴와 주인공과의 인연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찾은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